오늘은 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요, 물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선순위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임차권도 선순위의 개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 제3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 금액이 이 전세 보증금 또는 임차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전세권자와 임차권자가 받지 못한 미지급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권리 분석하다 보면 말소 기준 등기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소 기준 등기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는 가압류, 압류 또는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개시 등기를 하죠. 그때 그 경매 개시 등기 그리고 가등기 중에 담보 가등기 그리고 전세권 중에서 일부의 전세권만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 일부 전세권이란 것은 직접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가압류, 압류 또는 근저당권, 저당권, 경매 개시 등기, 담보가 등기, 일부 전세권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면 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등기되는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요. 말소 기준 등기 이전에 생긴 등기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소 기준 등기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권리 분석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용어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를 봤으니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자입니다. 2022년 전세권자가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자 경매 신청, 즉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 2023년에 낙찰자가 8천만 원의 제3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 전세금 보증금이 1억인 경우고 낙찰자가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가 과연 인수하는가 여부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또는 경매 신청 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말소 기준 등기가 되죠. 따라서 전세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였더라도 따라서 낙찰자가 2천만 원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민사집행법 제91조 4항 단서조항에 전세권의 경우는요, 배당 요구 또는 경매 신청이 배당 요구라고 하였죠.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낙찰 가격이 전세 보증금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매 신청을 한번 고려해 봐야겠죠. 경매 신청을 한다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미지급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되므로 경매 신청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도 똑같죠. 이번에 임차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경매 신청 또는 배당 요구자인 경우 이 경우에도 낙찰자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 낙찰대금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임차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없다 그랬죠. 두 번째 순위 가압류 또는 압류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경우 임차권에 의해서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고 제3자가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경우 가압류의 말소 기준 등기 이하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죠. 그러나 말소 기준 등기 위에 있는 임차권 등기는 인수라 그랬죠. 임차인이 경매 신청, 배당 요구를 하였다 하여도 일단 8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를 하고요. 낙찰자가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인수해야 되는 것입니다.